이번엔 입술 마사지 편입니다. 자, 남성들은 코를 보고 정력을 가늠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들은 입술을 보고 섹시함의 정도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입술이 도톰하면 섹시하게 생겼다고 표현하죠. 이 말은 절대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중에 몸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비위가 약하다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몸이 야위고 살이 잘 찌지 않고 볼살이 많이 찌지 않는 형들. 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입술이 두툼할 수 없다는 것. 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팔자주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찍 생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로 이어진 것들이 그대로 건강과 연관되어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입술 마사지 편에서는 두툼한 입술을 얇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얇은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을 해보겠는데요. 입술이 두툼한 경우는 아랫입술이 두툼한 경우가 있고 윗입술이 두툼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여성들이 아랫입술이 두툼한 것은 섹시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윗입술이 두툼하면 어때요?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윗입술이 두툼한 여성들은 동맥경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강하다고 해서 윗입술이 두툼한 사람은 절대로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한번 잘 가늠해 보세요. 그래서 입술을 두툼한 것을 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립스틱으로 하지만 그래도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술이 얇아 보인다면 좋겠죠? 입술이 두툼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 마사지 동작들이 결코 쉽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보시고 그리고 모델을 따라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도 역시 운동 처방이 따라갑니다. 운동 처방에는 하체 기혈 풀기, 골반 기지개 켜주기, 그리고 무릎 세워서 엉덩 방아 찍기, 굴릉쇠 운동, 그리고 목 운동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런 운동 처방들과 함께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자, 굴릉쇠 운동은 일어나서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죠. 자, 이 동작은 굽을 때마다 이렇게 척추뼈가 닿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뼈가 닿는지. 넘어가서 바로 어디가 닿아요? 여기. 그러니까 척추뼈 하나하나는 오장육부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기능이 안 좋으면 그쪽이 닿을 거고, 목뼈가 많이 나왔으면 목뼈가 닿고, 그래서 제가 무릎이 발끝이 머리 위로 올려주는 것은 이거 하면서 털음나죠. 그래서 가장 이 운동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위하수점. 위하수점은 약이 없어요. 운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밑이 늘어지는 것도 위하수점이거든요. 눈밑이 많이 늘어지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필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척추를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척추를 곧게 잡아주기 때문에 코라든가 얼굴형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자, 넘어가서 이럴 때 어느 뼈가 닿는지를 잘 생각해가면서 그 나온 뼈는 바로 몸속의 오장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굴릉쇠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절대로 굴릉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뼈가 통뼈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넘어가서 못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못 일어날 때 일어나게 하는 요령은요. 이렇게 누웠잖아요. 누워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하니까 바로 일어나는데 절대로 안 일어나지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요. 누워서 먼저 엉덩이를 들어서 반 동작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죠.
더 쉽게 일어나지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누웠다가 엉덩이를 들어서 일어나면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체 기혈 풀기 운동입니다. 일명 용천 뚫기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서로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탕탕 부딪혀만 주면 되는 아주 쉬운 운동이에요.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운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엄지발가락 밑동이 탁탁 부딪힐 때 자극을 받죠. 이 부분은 북압상선 반사구입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전체 발가락 끝이 진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초,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의 모든 막힌 기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특히 뒷목, 옆목, 이 목에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가만히 이 운동을 하면서 느껴보면 뒤꿈치가 바닥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무척 아프죠. 이 뒤꿈치가 아픈 것은요, 여기가 꼬리뼈 반사구이면서 뒤꿈치 바닥이 난소 반사구예요. 그래서 뒤꿈치가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비뇨 생식기 계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죠. 그래서 좋고, 또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동작이 서해부가 많이 움직여지죠. 그리고 허벅지가 터지게 아프죠. 처음 하면 누구나 느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서해부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장단지가 땡기는 것은 이 고관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관절이 유연하지 못하면 이 모든 생식기 안에 물이 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병 내지는 남자들이 뭐 조루증이나 전립선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서해부 사타구니를 많이 풀어줌으로 인해서 허벅지 군살도 빼고 그리고 하복부 똥뼈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 부딪히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신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쯤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10분 정도를 하거든요. 보통 이 동작을. 허리가 점점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게 들리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허리 밑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쑥 들어가야 돼요. 주먹이. 근데 우리가 되게 피곤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허리 밑으로 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허리 뒤에 명문이라는 혈자리는 땅에서 사람이 반듯하게 놓으면 높이 떨어져 있을수록 그 사람이 명을 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명문이 땅에 닿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목숨의 마지막 문이라 그래서 명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부딪히기를 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가 점점 뜨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척추를 통해서 뇌까지 모든 경락과 기혈이 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 하체 기혈 풀기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머리 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지금 어때요? 손끝에서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느낌이 들면서 손바닥이 따뜻해지죠. 네. 이렇게 발 부딪히기 하나만 가지고도 목에서 시원함이 느껴지고 허리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손바닥이 더워집니다. 네. 이 동작이 하체 기혈 풀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예쁜 입술을 만들기 위한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입술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너무 두툼해서 조금 얇아지고 싶은 경우, 그리고 너무 얇아서 좀 도톰하게 섹시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입술이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마사지를 다 해보겠는데요. 글쎄요, 도톰한 입술은 아랫입술이 도톰한 건 그리 홈이 안 되지만 여성들의 윗입술이 너무 도톰하면 조금 답답해 보이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 여성들의 입술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몸에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얼굴 부분들이 홀로 존재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술은 여자들 질구하고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입술을 섹시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입술이 왜 제일 얇은지 아세요? 피부 중에서? 빨갛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것은
피부가 가장 얇아서 피가 반응이 잘 되는 곳. 그래서 립스틱을 안 발라도 그런 피부색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몸에 피가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술 마사지를 많이 해줌으로 해서 입술 색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구하고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입술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마사지는 이 시골 마사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골 뼈 두둑이 이렇게 접합 부분으로 접합골이라는 거 몰랐었죠. 들어본 적 있어요? 여성들은요, 이게 접합 부분이었다가 생리 중이거나 저기 출산을 하면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졌다가 다시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체를 짧은 치마를 많이 입는다든가 냉하게 하면 그만큼 자궁이 냉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골뼈 위에다 손을 딱 얹고 두둑을 돌려보세요. 두둑을 둥글둥글 돌려보고 그리고 반대로 돌려보세요. 그리고 흔들 때, 두둑을 흔들 때 좌우 어느 쪽이 더 아픈지 거의 사람들이 좌우가 아픔이 털려요. 그래서 이 아픔이 더 아프다고 느끼는 쪽은 더 그쪽 다리로 순환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골뼈를 이렇게 마사지하고 서해부 마사지도 같이 둥글둥글 돌려서 또 반대로 돌려서 흔들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치골뼈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턱 주변에 입술로 올라가는 혈행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물이 잘 돌게 입술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복부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부 마사지를 하냐면은 시골뼈를 마사지했기 때문에 바로 시골뼈 위에, 여기는 우리가 방광경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랫배를 이렇게 좌우로 돌려서, 그래서 여기도 하복부 마사지 하듯이 그 자리에서 눌러서 밀어주는 동작. 약간 끌어올리듯이. 자, 이렇게 시골뼈 서해부, 시골뼈 바로 위에 그 하복부 아래편을 마사지를 해줌으로 해서 이제 기본 마사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목과 뒷목을 연결시켜서 마사지를 해볼게요. 자, 옆목은 이렇게 흔들어서, 옆목은 흔들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뒷목은 차근차근 밀듯이 치듯이 목뼈 쪽을 향해서 흔드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뒷목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윗입술을 위해서 마사지 하는 거고요. 이렇게 흔들듯이 하고, 그리고 뼈를 쭉쭉 훑어내리세요. 네. 쭉쭉 훑어내리고, 그리고 좀 뼈를 둥글둥글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목뼈를 둥글둥글 주물러 주기도 하고, 양손으로 주물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 손으로 주물릴 수도 있고, 일단은 윗입술하고 연결되어진 곳을 이렇게 혈행이 잘 돌게, 기혈이 잘 돌게, 경락이 잘 돌게 도와주는 마사지. 자, 앞목은 아랫입술을 향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목을 둥글둥글 돌려서, 그래서 아랫입술 요 전체선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손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마사지를 해보고요. 앞목 마사지. 이렇게 목은 옆목과 뒷목, 앞목 이렇게 연결시켜서 마사지를 해봤죠. 입술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가락을 2개로 해도 되고 하나도 해도 되지만, 아까 코 마사지 할 때는 여기 위에서 밀어 올렸죠. 근데 지금은 요 가운데를 우리가 여기를 인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인중 길이가 길면 장수형이라고 그렇게 상황에서 보는데, 요 인중에 흉이 없이 깨끗해야 자궁이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친 적도 없는데 인중에 흉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들은 자궁에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기능도 좋아지고 여자들의 자궁 기능도 활성화돼요. 그래서 윗입술과 코 중간에 인중혈을 대고 이렇게 횡으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 주고 다시 손 바꿔서 한 번 더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문질러주고, 자, 이번에는 아랫입술 아래, 이것을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막히면 입술로 올라가는 기운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혈도 이렇게 마사지. 이번에는 두 손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턱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열을 받는 부위가 넓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좌우로 문질러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가락 3개 정도를 가지고요. 잇몸. 그러면 여기 와야 되겠죠. 손 하나는. 밑으로 약간 내려와서 잇몸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눌렀으면 그대로 잇몸을 안으로 6번, 그리고 밖으로 6번. 자, 아랫잇몸도 와서 안으로 6번, 그리고 바깥으로도 6번. 지금 입술 마사지를 위해서 이렇게 돌리고 나서 제가 평소에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을 이렇게 한 번 더 자극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위에도 한 번 더 자극을 해주고. 자, 이럴 때 보통 아랫입술이 너무 도톰해서 고민이다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톰한 입술을 얇게 하는 경우는 윗입술이 얇아지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보세요. 잡아서 이렇게, 그죠? 잡아서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줌으로 인해서 이 주위에 입술을 발달시키는 그런 근육 조직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비틀어 주고요. 그리고 손으로 내려주고요. 이렇게 내려주는 거는 입술만 얇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중에 혈행을 도와서 나이가 먹어지면 이렇게 할머니들 고양이처럼 생지주름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입술은. 눈주름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름을 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해주면 대장 기능 좋아지고 위장 기능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주름살도 예방하고, 더불어서 윗입술이 얇아지는 효과. 자, 이 마사지 이렇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입술 자체를 입안으로 한껏 빨아들였죠. 이렇게 빨아들여서 아주 천천히 풀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윗입술만 잡아서 윗입술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이 동작은 윗입술이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빨이 꽉 물어요. 물고 아주 조금씩 깨물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조금씩 밀어내는 동작이거든요. 얇아질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한 3일 정도만 반복하면 윗입술이 얇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아랫입술도 얇아지고 싶으면 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입술이 얇아지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입술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옆으로 밀어주는 느낌. 그리고 입술이 도톰해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늘 어금니를 한번 물어보세요. 어금니를 한번 물고 있으면 꽃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금니를 물고 이런 방법을 하면
여기 항상 긴장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적당한 긴장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이 두툼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입술이 두툼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좀 고집이 센 편이라 그러죠. 예, 근데 너무 두툼하면 좀 그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왜? 그래서 눈두덩이가 너무 수북해도 그렇고 우리 얼굴에서는 어목조목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 곳만 너무 살이 모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얇게 하는 방법은 손 안 대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입술과 기운이 직접 통하고 있는 치골뼈, 서해부, 그리고 하복부 아래 이 부분은 늘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입술 색을 예쁘게 도와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툼한 입술을 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요, 정말로 입술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남자분한테서 이제 그 인터넷 상담을 했는데요. 어느 분이 이 턱선을 날씬하게 한다고 이걸 계속 밀었대요. 이걸 한 4개월 정도 밀고 나니까 아랫입술이 도톰해지면서 너무 날씬해져서 얼굴이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키울 수 없냐고 그러길래 제가 직접 와서 얼굴을 봤으면 했더니 정말로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저는 그 변한 얼굴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본인은 입술이 두꺼워지고 아랫입술이 이 턱선이 너무 얇아졌다고 엄청 고민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고 싶을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변하고 난 이후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툼한 입술을 얇게 만드는 것에 이어서 얇은 입술을 좀 더 도톰해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톰한 입술 마사지에 연결시켜서 얇은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톰한 입술을 얇게 만드는 방법들 순서를 우리가 쭉 했었죠. 거기에 연결시켜서 하는데 역시 입술은 치골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치골 마사지, 그리고 서해부 마사지, 하복부 아래 마사지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근데 얇은 입술을 가진 사람 치고 소화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입술은 소화 기능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윗배 한번 눌러보세요. 꾹 눌러서. 안 아프세요? 안 아프면 소화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서 한번 꾹 눌러보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꾹 갈비뼈 밑에를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어느 쪽이 더 아픈지에 따라서 그것이 굳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윗배 이게 단단하면 여기 군살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장이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윗배 마사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36번 정도를 돌려주죠. 우리는 10번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윗배만 건드려도 트름을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그런 것은 벌써 손이 가서 동작을 할 때 통 막힌 게 열린다는 느낌이죠. 반대로 윗배 마사지를 둥글려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군살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돌려주고요.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 이렇게 하고 이제 안목 마사지. 안목 마사지는 아랫입술을 도톰하게 해주는 것은 안목과 옆목을 연결시켜서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목과 옆목을 연결시키면서 바로 문질러서 길게 좀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때밀듯이 이런 동작을 하고 그리고 흔들어 주고요. 연결시켜서 안목까지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아래 위로 좀 문질러 주고 반대편 길게 동작을 해서 안목과 옆목이 함께 자극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줍니다. 자, 안목 따로, 옆목 따로, 뒷목 따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하는 동작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어 주세요. 차근차근 흔들어서 또 위로 올라가면서 흔들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시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앞목을 흔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반대편 손 바꿔서 흔들어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중평 마사지 할 때 하는 동작을 여기에서 이렇게 좀 꼬집어 주고요. 손 바꿔서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앞목을 천천히 턱을 향해서 썰어 올리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여기까지는 앞목 마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술에 와서도 위 성장을 흔들어주고 위에 인중 혈자리를 밀어주고, 그리고 두 손으로 이 주위를 또 자극을 주고, 그리고 손 바꿔서 다시 한번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입술이 얇은 곳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 그랬으니까 꼬리, 입술 꼬리에서 안으로 10번 돌려주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10번을 돌려줍니다. 자, 이 손의 느낌을 그대로 윗 잇몸에 가서 안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서 잇몸 마사지를 한다 느낌을 하면서도 앞에 입술 위에 있는 손가락들은 입술에다가 마음을 두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아랫입술에 와서 다시 잇몸을 돌려주고요. 반대편으로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술을 잡아서 꼬집는 동작. 도톰한 입술은 강하게 꼬집었는데 얇은 입술은 좀 부드럽게 꼬집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리고 손 바꿔서 다시. 자, 그리고 다시 아랫입술을 잡아서 도톰한 입술보다는 좀 더 힘을 약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도톰한 입술과 거의 같았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얇은 입술은 도톰해지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손끝으로요.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윗입술은 위로 뒤집어지고, 이런 방법을 빨리 하면요. 어때? 이렇게 계속하면 입술이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면 입술이 정말 도톰해져요. 그래서 윗입술은 위로 밀어올리고 아랫입술은 밀어내리고, 이런 느낌. 이걸 반복하고 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요. 역시 여기에도 이번에는 혀를 입술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 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러니까 부르해보세요. 이게 보통 입술을 불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입술 얇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잠잘 때 입술을 불고 잔다는 느낌으로 늘 혼자 있거나 잠들기 전에 입술을 불어내면서 잠드는 습관을 여럿이 하면서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지만 혼자서는 잘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입술을 풀어내면 입술로 나가는 그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이 발달돼서
도톰한 입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내면서 입 전체도 볼도. 입술이 얇으면서 볼살만 뚱뚱한 사람은 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입술 얇은 사람 볼살도 없기 때문에 입술을 불어내기도 하지만은 같이 볼살도 이런 방법을 하면 이 주위가 좀 입체감 있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얇은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마사지 방법들을 해보았는데 좀 쉽지가 않죠? 손바닥도 입술에 닿아야 되고. 자,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입술만 예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 혈색도 좋아지지만 이 입술은 여성들의 질구, 특히 대음순하고 바로 기운이 통해요. 그래서 질구의 순환도 좋게 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술 마사지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피부 건강까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